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6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26 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모든 대학이 발표가 됐고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빠르게 대부분의 대학, 거의 모든 대학의 입시 결과도 대학 어디 가나 홈페이지에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시 모집 요강과 입시 결과를 보면서 마지막 5학기의 내 아이의 노력의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그 수시 시즌을 공부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무서우시죠? 두려우실 거고요. 어떻게 쓰셔야 될지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9월 달에 수시 원서 쓸 때까지 저희 유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와 해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어느 정도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니브클래스 2026 학년도 수시 설명회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시 설명회를 듣고 쌍둥이 두 자녀의 입시를 마무리하신 학부모님과 어떻게 직접 카드 구성을 성공적으로 했는지 그 노하우를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시 설명회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고3 쌍둥이 입시를 치른 엄마 이연희입니다. 한 명의 입시 정보를 수집해서 원서를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더군다나 문과하고 이과? 네. 더군다나 기집애 둘? 네. 아이고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막 열심히 공부했던 엄마가 아니어서 최저 뭐 3합 7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가로 열고 뭐 절사 뭔지 알아. 절사 뭐 그걸 봐도 잘 몰랐죠. 그랬던 엄마예요. 그런데 여튼 두 아이가 일단은 대학을 입학을 한 거잖아요. 네. 문과 예지, 그 다음에 이과 예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어느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앙대 영어교육학과 그리고 유니스트 오!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작년에 한 7, 8월 때로 돌아가 보자면 수시를 이제 막 써야 되는 것을 고민을 하시는 그 시점이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힘드셨을지. 입시가 고1, 고2, 고3이 아니고 고3, 고3, 고3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하다가 고3 때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예나가 또 고3 때 미적이 등급이 좀 안 나오면서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둘 다 좀 고3 아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3 돼서 많이 힘들어 하니까 이제 저도 같이 좀 힘들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좀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더 막막해지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진짜 막막했죠. 일단은 그래도 결과가 작년에 나온 거니까 이 두 아이 각각 수시 카드는 좀 어떻게 지원을 했을까요? 예지는 교과 4장, 종합 2장 써서 3장 합격하고 3장 떨어지고 그래서 중앙대 영어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예나는 유니스트, 디지스트 포함해서 8장 지원했고 유니스트, 디지스트, 경희대 3장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스트 다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대 영어교육과를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하는 거는 요 등급대에서 쓴 카드에서는 꽤 잘 간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어머니. 왜냐하면 적정 내신 레인지보다 약간 부족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예지는 총 2.04로 마무리했고요. 국영수 4과만 하면 1.93이에요. 지금 예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이나 국수형 4를 쓰는 것보다는 국수형 4과를 쓰는 게 일단은 등급적으로 가장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전교과를 쓰는 학교도 있고 국영수 4과를 쓰는 학교도 있고 교과를 쓸 때는 이 등급 중에 어떤 거를 쓰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잘 지원을 했고, 반면에 우리 예나는 전교과 기준으로 1.5, 국수형 4과 기준으로는 1.37, 국수형 과 기준으로는 1.31이에요. 수학과 과학의 진로 역량에서의 등급의 구조도 나쁘지 않아서 교과와 종합을 섞어 쓸 수 있는 교과의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이긴 해, 둘 다. 그러면 우리 이 수시 원서 카드를 쓰실 때 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서를 지원하셨는지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준이 좀 있으셨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사실 6월달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때 성적이 나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유니브 클래스에서
통해서 등급대별로, 학과별로, 대학별로 자세히 그러니까 설명회 가갖고 뭐 한 2시간 만에 모든 대학을 다 듣는 그런 설명회가 아니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리고 학종, 교과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데는 여기 유니브 클래스밖에 없었어요. 제가 찾기로는 학종을 쓸 수 있고 교과를 쓸 수 있고 학종, 교과를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다르고 그거를 수시 설명회 들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명회 듣기 전까지는 학교마다 교과와 종합을 중복 지원도 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는 거를 몰랐다. 그래서 예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원서 쓸 때 카드 한 장을 어디 쓸까 그랬을 때 중앙대 교과랑 학종이랑 2장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니브 클래스 그 설명회를 안 들었으면 그런 카드를 쓰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나 같은 경우는 원서 6장 외에 카이스트나 디지스트나 지스트나 4장을 더 쓸 수 있더라고요. 맞아, 이공트. 그런 게 수시 설명회를 들으면서 정보를 되게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면 이공투기 군회여서 추가로 쓸 수 있다는 걸 저는 당연히 모든 부모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꽤 되세요. 여기 만나 뵀네요. 수시 설명회를 들으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까지 쭉 들으면서 정보를 또 종합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다 정리해 주시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3장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수시 설명회 덕분에 합격할 수 있는 수시 원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매년마다 좀 뿌듯하게 수시 설명회를 들어서 카드 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한데 올해도 이제 이 수시 설명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수시 설명회가 원서 카드 구성할 때 도움이 됐다라는 걸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것들을 가장 조금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등급대별로 학교별로 그가 같은 학교여도 과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학종 교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는 유니브 클래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큰 변화가 이렇게 생긴 얘기들을 해주셨을 때 의대 이슈도 있었고 그 무전공학과가 100여 명 막 이렇게 생기면서 과별로 인원이 줄어든다는 걸 이제 이 설명회를 통해서 좀 알았고 이게 입시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나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과 위주로 좀 이렇게 쓰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그 원서를 쓸 때 점수가 그 좀 타이트하게 50% 컷 이렇게 막 70% 컷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설명회를 들으면서 그런 설명을 안 들었으면 50% 컷, 70% 컷 이런 거 볼 때 그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무전공학과 1, 2가 생기면서 이 입결을 그대로 봐도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한 해였었어요, 작년에. 그래도 어머님이 입결을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인원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의 감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들 그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내가 뭐 잘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아이도 마음이 변하고 엄마도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거리 문제도 나중에는 조금 고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서의 변화가 좀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을 계속 찾아뵐 수도 없고 컨설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수시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표를 가지고 50% 컷, 70% 컷 보고 원서를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 다음에 아이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 2달 동안 아이가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최저를 2합인지 3합인지 그 최저 등급별로 넣고 빼는 것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원서를 쓰시는 무수하게 많은 이제 수험생이 있죠. 뭐 고3도 있지만 N수생들도 있으니까 수시를. 올해 이제 수시를 쓰시는 부모님들한테 수시 설명회를 추천해 드릴만 할까요? 이거를 들어야지 원서를 쓸 때 아이랑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상향을 좀 위쪽으로 중앙대 그 교과를 한 장 쓸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인하대를 뭐 한 장 쓸까 이렇게 했을 때 아이한테 중앙대 한 장 더 쓰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수시
수시 설명에 도움이 됐어요, 이런 게 좋았어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올해도 힘들게 수시 설명회를 준비하는 조금 원동력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이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유니브 클래스 수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시 설명회는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7월 5일은 일반대학 일반학과의 수시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7월 6일은 메디컬 계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일반학과는 총 6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 4등급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서울의 주요 대학, 그 다음에 이공특 대학까지 모두 다 낱낱이 한번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는 1부에서 기본적으로 수시를 어떻게 잡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1부에서 기본적으로 수시의 프로세스를 잡는 3단계 방법을 제가 조금 간략하지만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내 아이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거에 맞춰서 2부에서 6부까지 진행되는 각 등급별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잡아 나가시는 구성으로 올해는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 월요일부터 7월 5일 토요일 11시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신청을 하실수록 할인 혜택이 더 높아지니까 이왕 올해 수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수시 설명회에는 후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수시 설명회가 좀 길게 하잖아요. 저희 유니브 클래스 설명회는 설명회 참여 후에 정성스러운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서명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저희가 진행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후기까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년대 수시 설명회를 들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쌍둥이 두 자녀의 원서를 구성하시고 입시를 마무리한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촬영해보니까 정말 떨리시죠?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이 수시 설명회가 없었으면 원서를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회를 들어보고 나서 입시를 치르고 나면 다른 어머님들도 그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고3 엄마들이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노력으로 수시 설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아이들이 들었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랑 함께 들으면 원서 쓸 때 마음을 좀 같이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천합니다. 자, 오늘 좀 멀리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오셨는데 오늘 수시 설명회 도움받은 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거 어머니 뭔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